그때 초기랑 지금은 그 순자산 기준으로 몇 배 정도 드셨나요? 1억을 가지고 네. 투자를 했고 50배는 올라왔습니다. 6, 7년 만에 거의 한 50억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자, 그럼 좋은 아파트는 좀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좋은 아파트라는 네. 게 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뭐 집값이 오를 곳을 의미할 텐데 뭐 제가 실제 사례 제 책에 적었던 제 실패 사례를 통해서 한번 네.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네. 여기 인터넷 사이트에 호갱노노 아, 호갱노노 알죠? 네, 들어가시면 네. 이 시세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야, 판교도 지금 20억대구나. 네. 여기 청라 센트럴 레일린의 뜰이라고 해서 여기가 제가 청약 어머님이 정말 10년 이상 꼬박꼬박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네. 저한테 이제 물려주셨던 통장이 있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처음에 당첨됐던 곳이 청라 센트럴 레일린의 뜰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이때 당첨됐을 때 층수가 한 30 몇 층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동호수가 좋았는데 네. 이때가 2015년 겨울쯤? 가을 겨울쯤이었는데 제가 이걸 계약할지 말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때 저는 부동산을 전혀 모르는 솔직히 계약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건설사 출신인데도 네. 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좀 실무랑 다르다 보니까 네. 그때는 좀 낮아서 포기를 했는데 지금 시세를 한번 보시면 한 4억 원대 분양했는데 지금 한 8억 원 네.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 당시에 포기를 했지만 이만큼 올랐다는 것은 금액이 오르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 요소들을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보면 일단은 여기는 신도시거든요. 청라 신도시. 네. 예, 여러분들 주변에 신도시가 있으면 아마 이런 요소들을 캐치하실 수 있을 텐데 신도시고 신도시의 특징은 이제 도로와 그 다음에 이렇게 공원 이제 구획 정리가 잘 돼 있죠. 딱 갔을 때 아, 너무 깔끔하네. 예, 뭐 되게 쾌적하고 누구든 살고 싶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서울은 이제 경사가 많이 있잖아요. 도로도 좀 구불구불하고 근데 네. 여기는 일단 경사가 없는 평지.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지도에 이 지적도를 누르시면 이 붉은 색깔이 이제 상업시설입니다. 네,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집 앞에 상업시설이 있다는 것은 네, 좋죠.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네네. 예, 그냥 슬리퍼 신고 커피숍도 갈 수 있고 네. 뭐 식사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이제 상권이 바로 앞에 있다. 네. 그 다음에 주변에 뭐 학교들도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으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한번 살아보고 너무 만족해서 뭐 전세든 매매든 계속 갱신을 하거든요. 그럼 이 집값이 이제 안정이 되는 거죠. 네. 예, 밑으로도 안정이 되고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면서 좀 올랐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지금에서 더 오를 곳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몇 가지 또 요소들이 있는데 네. 호갱노노에서 호재를 보는 기능이 있는데요. 서비스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네. 개발 호재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이 주변에 예정되어 있는 호재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 개발 호재 뜨잖아요. 네.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호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는 지하철이 생기나 봐요. 네, 여기는 지금 7호선이 실제 성남역까지는 이제 개통이 됐고 이제 이 청라에 7호선이 연장이 되는 거죠. 공항철도랑. 네.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예정되어 있으면 집값을 한 번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현재 집값에서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뭐 말씀드리면 이제 구축밭 신축이라고 해서 그 주변이 구축 아파트나 빌라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뭐 신축 분양을 하거나 하면 그 지역 일대가 개선이 되면서 집값이 또 상승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것은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라고 해서 아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 네. 요즘에는 워낙 빅데이터 그 자료가 잘 되어 있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 광명인데요. 이거는 네. 그냥 참고로 예시로 든 건데 이 광명 일대에 지금 다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보시면 이 녹색, 푸른색 표시가 네. 이제 이렇게 4구역, 5구역, 2구역 해서 재개발 지역인가 봐요. 네,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고 이제 단계가 지나면 이제 일반 분양을 하죠.
그래서 일반 분양을 해서 할 때 제가 아까 청약 통장을 써서 당첨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점이 나는데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입주권을 그냥 구매할 수도 있죠.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이 정도 규모로 개발을 하면 아마 이 일대가 많이 쾌적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이런 뭐 구축 아파트를 검토해 보는 것도 방법이죠. 네, 그래서 뭐 신도시나 아니면은 개발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을 보면 네.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실이랑 아까 전에 호갱노노, 네.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는 청약홈. 네, 청약홈. 요 세 개가 이제 청약이나 관련한 거 할 때 가장 메인 홈페이지 같은 거. 네, 저는 이 사이트들을 좀 주로 봅니다. 네. 자, 그럼 뭐 분양 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 기회 찾는 방법도 네. 있나요? 만약에 내가 청약 점수도 되고 네. 자격도 되는데 네. 내 주변에 청약 일정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점수는 높은데 청약하는 곳이 없다라고 하면 안 안 되니까 네, 그런 때는 몇 가지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청약홈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청약 캘린더라는 곳이 있어요. 청약 캘린더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네. 특별연금은 파란 색깔, 진한 파란색, 1순위는 하늘색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곧 분양하는 다음 주에 분양하는 단지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과천도 있고요, 뭐 양산, 봉담도 있고 네. 내 주변에 청약 단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먼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먼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관 추천 일정이라는 걸 확인하면 되는데요. 네. 아까 기관 추천에는 뭐 장애인 특별연금, 뭐 중소기업 특별연금 등등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일정은 당첨자를 먼저 선정합니다. 기관에서 먼저 선정한 후에 남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띄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일정이 먼저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경기 중소기업청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면 네. 여기서 이제 특별연금 일정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음. 네,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 광명이 떴네요. 네. 베르몬트로 광명 2구역 중소기업 특별연금 안내. 이거는 아까 청약홈에는 없었는데 네. 여기에서 가장 먼저 뜬 거죠.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요 일정이 가장 먼저 실제로 분양하는 일정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기관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더 먼저 일정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까 아파트 실거래가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구역이 있고 이 구역이 있다는 것은 곧 언젠가는 일반 분양을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 조합 사무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광명 여기는 4R이니까 4구역이잖아요. 네. 네이버에 광명 4구역 네. 조합 사무실을 쳐서 네. 전화번호가 나오면 네. 현재 무슨 단계냐 그러면 사업생인가 관리처분인가 나올 텐데 관리처분인가라고 하면 한 1년 반에서 늦어도 2년 후에는 일반 분양을 하겠구나 이렇게 추적을 할 수 있죠. 네. 그럼 내가 더 기다릴 것이냐 네.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죠. 야, 청약 또 공부를 많이 하네. 아, 머리 아파. 사실 저는 청약할 수도 없는데 나 이걸 왜 듣고 있어? 청약은 어떻게 보면은 네. 부동산이 노후화된 집이 이 새 아파트로 가는 이제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네. 한번 그렇죠. 공부해 두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청약은 뭐 입주자 모집 공고문으로 하는 오픈북 테스트다 이런 네네. 말이 책에 또 있던데 네. 좀 뭘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이 역시 청약홈 사이트에 가시면 네. 자세히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천에 다음 주에 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가 뜨는데 여기 모집 공고문을 누르면 네. PDF 파일로 이렇게 내용이 뜹니다. 아, 뭐 이렇게 양이 네,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어우. 부분인데 제가 주로 보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네. 여기 쭉 보시면 재당점 제한, 전매 제한, 거주 의무 기간 등을 여기는 볼 수 있고요. 여기는 네. 분양가 상한제라 기간이 길고요. 그 다음에 언제 특별연금을 접수하는지 일반 공급을 접수하는지 볼 수 있고요. 일정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공급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는 지하 몇 층이고 지상 몇 층까지 올라오고 몇 동이가 되는지 이 규모가 크고 작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입주 예정 기간이 언제인지 그 다음에 네. 타입 공급 타입은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가장 중요한 게 금액이죠. 예, 네. 금액이 뭐 84는 공급 분양가가 얼마인지 네. 계약금은 얼마인지 요즘에는 계약금이
제가 앞서 10%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정말 저렴한 곳들은 계약금이 20%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금을 초반에 20%를 마련해야 되니까 이 공급 금액도 꼭 보셔야 하고 예,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이 50%인지 60%인지 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코니 확장 비용도 저는 확인하는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발코니 확장 비용이 여기서는 한 800만 원이거든요. 근데 간혹 보면 한 5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인 것도 네, 있어요. 네. 예, 그런 것은 굉장히 또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신혼부부나 아니면 일반 공급 어떤 이제 자격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네. 대한 부분을 이제 검색해서 찾아보는 편입니다. 방금 전에도 그 나왔던 문구가 뭐 재당첨 제한은 뭐죠? 아, 재당첨 제한이라는 게 네. 이제 청약이라는 게 네. 정부에서 이제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주택 공급의 기회를 주고자 함인데 네. 그래서 청약 통장을 만든 거고 청약 네. 제도를 만든 건데 네.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먼저 당첨이 됐으면 먼저 당첨된 사람에게는 일단은 우선권을 배제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재당첨 제한이라는 기간이고 지역에 따라 면적에 따라 적게는 뭐 1년, 그 다음에 많게는 10년까지 네. 청약 제한이 걸립니다. 예, 그러면은 이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네. 신청이 불가능한 거죠. 다시 또 추가로 당첨은 안 된다는 거네요. 네, 네, 네. 자, 그리고 뭐 투자를 결정하는 뭐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전매 제한이라는 네.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영어로 하면 리세일이라고 해서 네. 되파는 걸 많이 말을 하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분양권이 당첨되고 뭐 즉시 또는 뭐 6개월 후에 파는 경우가 네.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기 수요가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잠재우고자 정부에서 이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네. 팔 수 없다. 집이 다 지어지고 나서 팔아라. 이렇게 한 것을 전매 제한이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분양권이 이제 준공되고 나서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주 의무 기간은 네. 이게 이제 시세보다 얼마만큼 저렴하냐, 네. 에 따라서 의무 거주 기간을 두거든요. 예, 그래서 그 표를 한번 보고 설명드리면, 참고로 재당첨 제한은 이제 여러분들이 청약 홈에 가시면 네. 이렇게 직접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과천 같은 경우에는 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네. 청약을 넣을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과천 같은 경우에는 의무 거주 기간도 있는데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이고 시세보다 얼마만큼 저렴하냐에 따라서 거주 의무 기간이, 그러니까 준공하자마자 네. 거주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네. 그 기간이 이제 시세 민간 택지냐 공공 택지냐 그다음에 시세보다 얼마만큼 저렴하게 분양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거주 의무 기간이라면 저희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네, 맞아요. 당첨자가. 그리고 뭐 당첨 제한되거나 취소되기도 한다면서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가점을 잘못 입력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연금은 소득 기준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것을 잘못 입력하거나라고 네. 하면은 처음에는 당첨이 됐지만 네. 이제 소명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부적격이구나라는 네. 것을 이제 모델하우스에 통보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년간 자격이 정지가 됩니다. 네. 네. 자, 아까 베니어님께서 무주택자라면 특별공급 노래한다면서 네. 6가지 요거 기간 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생애 최초 그리고 하나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인 건가요? 네. 네. 거기서 우리가 좀 더 팁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네. 우리 가족 중에서 네. 잘 찾아보면 저는 특별연금을 한 개 정도는 꼭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 세대나 네. 아니면 조부모님 세대 보면 뭐 6.25 참전용사나 아니면은 실제로 생활하시는 데는 불편함은 없는데 뭐 장애 등급이 있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에 오래 다녔거나 네. 그다음 결혼한 지 혼인신고한 지 7년이 안 됐거나 네. 이런 조건들에 맞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특별연금을 써서 당첨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 주택을 매수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 30대 분들이라면 내가 청약할지 아니면 일반 매수할지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네네.
이 자격 조건 한번 검토해 보시고 네. 내가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 최초 특공이 된다라고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우선권이 밀리거든요. 자격이 안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소득이 일정 수준 좀 밑으로 돼야 되는 네. 걸 것 같은데 왠지. 네, 지금 신혼부부랑 생애 네. 최초 특별연금은 소득 기준이 있는데 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표가 이제 네. 신혼부부 특별연금, 생애 최초 특별연금, 그 다음에 2020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인데 네. 숫자가 나와서 좀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네, 신혼부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네. 간단하게 이제 신혼부부 특별연금 물량에서 네. 전체 물량에서 70%가 우선 공급이라고 하고 네. 30%가 일반 공급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우선 공급의 기준은 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대비 외벌이는 100% 이하. 예를 들어서 내가 3인 가족이고 3인 가족이다라고 하면은 600만 원이죠. 이 600만 원보다 못 미치면 이제 우선 공급이 되는 거고 맞벌이면 120%이기 때문에 이제 72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따라가시면서 네. 한 번씩 계산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생애 최초 특별연금도 마찬가지로 우선 공급이 있고 우선 공급은 70%고 일반 공급이 30%입니다. 네. 이 소득 범위는 우선 공급은 130% 이하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높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의 130%이다라고 하면은 920만 원 이게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이라면 130% 초과 160% 이하. 이 구간에 들어가겠죠. 130에서 160%. 그래서 우리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네.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시고 네. 하시면 좋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 소득이 사실은 사회초년생은 낮지만 이게 또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소득 기준이 안 돼서 나는 생애 초초나 신혼부부 특별연금을 못 넣는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자격이 됐을 때 최대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넣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 소득이 넘어버리면 신청이 안 되니까. 네네네. 자, 이제 남은 2021년이 8, 9, 10, 11, 12, 한 네. 4, 5개월, 그 다음에 2022년. 네. 좀 주목해야 될 뭐 분양 단지 있을까요? 예전 같았다면 네. 뭐 어떤 특정 지역의 분양단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네. 전국의 전세 그다음에 매매 시세가 네.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가지고 부동산 방문하신다면 네. 진짜 매물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올라가는 게 그 실수요자가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청약을 넣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100세대 모집에 1000명이 넣으면 그러면 900명은 떨어지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기다린다가 1안이고 2안은 산다. 인근에 있는 집을 산다가 2안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청약 경쟁률이 세면 근처에 있는 싼 집들은 네. 거래가 된다라는 걸 그렇네요.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런 시장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청약이 있다라면 저는 구분 없이 좀 관심 있게 네. 보시고 넣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좀 비선호되는 지역들이 대표적으로 몇 군데 있었는데 그곳을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 요즘에는 그런 곳들이 오히려 상승률이 가장 높거든요. 왜냐하면은 금액이 싸다고 생각해서 네. 투자자들도 들어가고 실수요자들도 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은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네네. 3기 신도시가 어딘지 많은 분들이 모를 수 있어요. 네네네. 한번 일단 지도에서 어딘지 한번 네네네. 볼까요? 지금 2021년 3기 신도시 청약 일정이고요. 네. 이미지가 좀 흐리지만 지금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단지들도 아마 진행이 일정대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네.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요 1.1, 1.5 요게 공공분양입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이고 괄호 안에 있는 게 신혼희망타운이거든요. 네. 그리고 공급 지역은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뭐 성남, 의왕, 위례. 요 표가 이제 물량이고요. 네. 그다음에 위치는 지금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와. 여기 인천 계양, 네. 그다음에 남양주 왕수, 네. 뭐 파주 운정도 있고요. 고양 창릉, 네. 부천 대장. 그러니까 서울에서 거의 서울에 인접해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을 하거든요.
이 지역들이 굉장히 좋고 분양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저렴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한번 이 3기 신도시도 관심을 갖고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3기 신도시가 좋은 게 불이익이 없거든요. 음. 왜냐하면은 당첨이 되고 나서 그냥 일반 청약에 넣을 수도 있고 네. 당첨되고 나서 계약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예. 뭐 포기해도 사전 청약에서만 1년간 제한이 있고 일반 청약하는 데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자격이 되신다면 저는 최대한 초반에 분양하는 곳이 또 입지도 좋고 금액도 저렴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책에 보니까 그 규제 지역을 알아야 하는 네.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어떤 네네네. 건가요? 규제는 왜 할까요? 뭐 가열되어 있으니까. 그쵸. 네. 집값 상승의 요소가 있으니까 규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규제하는 곳은 또 추가적으로 또 오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규제가 풀리면 네. 또 상대적으로 대출이나 세금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또 투자자들이 들어올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선정되고 해지되는 그 순간들을 좀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주택자 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현재는 뭐 대부분의 뭐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시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비규제 지역이 지금 풍선 효과를 받아서 좀 시세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규제 지역이 묶이면 또 한동안 좀 시세가 주춤하다가 또 미분양이 발생하고 하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 정부에서는 네. 규제 지역을 풀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는 또 금액 상승이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2019년에 고양도 그런 규제 지역이 풀리면서 일시적으로 금액이 상승했거든요. 네. 그런 지역, 규제 지역이 선정되고 해제되는 것은 꾸준히 살핀다면 아마 네. 투자하시는 데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 무주택자분들이 청약을 알면 굉장히 좀 좋지만 유주택자도 청약을 좀 알아야 되는 거겠죠? 네네네. 왜 그런 걸까요? 청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상승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모집 세대수가 100세대인데 청약 통장 개수가 1000개, 또 10,000개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떨어진 사람들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나 청약 자격이 안 되는구나. 그냥 인근의 집을 사야겠어. 이런 생각으로 돌아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만 보고도 그 지역이 앞으로 오를 수 있다. 예. 아니다라는 것을 좀 점쳐볼 수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워낙 새 아파트라는 것이 네. 예전과는 달리 살기 좋고 한번 살면 다시 구축으로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시상도 크고요. 그래서 새 아파트의 흐름만 잘 봐도 네. 구축 투자를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니아님은 부동산 투자 이제 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죠? 저는 지금 2016년부터 했으니까요. 6년 정도 됐네요. 6년 네. 정도. 그러면 이제 초기에 재산이 얼마인지 여쭤보진 않겠지만 혹시 그때 초기랑 지금은 그 순자산 기준으로 몇 배 정도 넣으셨나요? 순자산이요. 네. 제가 5천만 원 있었고 네.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 있었는데 네. 그 투자를 하려고 처가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네. 투자를 했고 지금은 한 50배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순자산이 네네네. 거의 6, 7년 만에 거의 한 50억이 됐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네. 주로 뭐 어떤 걸 투자했던 거죠? 저는 아무래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네. 청약을 위주로 했죠. 근데 청약을 빈자리가 되게 많이 있었네. 어쨌든 그때부터 계속 부장이었잖아요. 사실 지금보다는 좀 덜 했다라고 네. 보고요. 예. 왜냐면은 예전에는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만 뜨거웠는데 네. 서울 이외에 기타 수도권들은 조금 네. 경쟁률도 낮고 하는 곳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회가 좀 있었죠.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청약한다고 하면 이제 뭐 꼭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어쨌든 점수가 지금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지금 내 점수로 안 될 거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좀 한번 전해주신다면. 뭐 여러분 청약은 한번 공부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뭐 나의 부모님도 될 수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 그리고 정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뜨겁지만 어느 순간 만약에 부동산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청약
시장이 또 경쟁률이 낮아져서 또 그때는 또 기회가 있을 거고 음. 하기 때문에 미리 공부해두는 차원에서라도 네. 한번 청약에 대한 프로세스, 그다음에 실제로 제 책에도 저뿐만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의 가점이 낮고 자금이 없는 분들의 사례까지 다 다양하게 담아놨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신다면 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베니아님이 얼마 전에 쓰신 요 책 아파트 청약 이렇게 씌웠어요. 요 책 보시면서 청약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베니아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